안녕하세요. 세종 FM 뉴스와 이야기 김동수입니다. 오늘은 세종교육연구원 임전수 원장님과 학부모 박수현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 내용은 느린 학습자에 관련한 이야기들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우리 함께하신 임전수 원장님께서 출판 기념회를 했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 잠깐 들어보고 이야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임전수입니다.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학부모 박소연입니다. 예, 두 분이 같이 무대에 올라오셨다고. 어떠셨어요? 그 출판 기념회 뭐 그 전에도 하셨었나요? 아닙니다. 네, 처음이고요. 예. 지난 토요일인데 임전수와 세종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책을 하나 제가 내게 됐고 지난 10년간 세종교육의 성장에 대한 성찰 그리고 앞으로 10년 또 20년 세종교육의 지향에 대해서 대한민국 교육의 전환에 대한 이야기들을 쓴 책이었고요. 네.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한 1000여 분 오신 것 같아요.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세종의 미래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좀 나눴고요. 우리 박수현 회장님께서 같이 북토크를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예. 우리 책은 안 가지고 나오셨어요? 누구 가서 책 좀 한 권 가져와 보세요. 어머님은 어떠셨어요? 그렇게 1000여 명이 모인 무대에 오를 일이 별로 없는데. 별로가 아니라 생애 처음인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랬었어요? 굉장히 네. 많이 떨렸고 되게 두려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어떠셨어요? 뭐 어떤 이야기들 나누셨어요? 전반적으로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정말 얼마나 더 지금보다 행복해질 수 있는지, 행복하게 배울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선생님과 아이들의 관계에 대한 부분, 우리 아이들이 이제 앞으로 성장하면서 학교라는 모습이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의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원장님 뭐 전에도 뭐 다른 책들 내본 적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뭐 여기저기 글은 좀 싫고 네. 애써도 책으로 이렇게 묶어서 낸 건 제가 처음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편집이 잘 돼 있는데. 일단 저는 책을 사는 게 중요하고 예. 두 번째로는 이 내용들을 뭐 안다보다는 이런 분들이 작가가 누군지 뭐 이런 것들을 앞에 표지만 딱 봐요. 근데 전반적으로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은 괜찮은 것 같아요. 글씨 활자도 이 자간 간격도 많아가지고 이게 읽기가 좀 편하네요. 예, 뭐 에드니티라는 출판사인데 예. 그 출판을 도와주시는 분들이 엄청 애를 많이 쓰셨어요. 예. 그래서 예, 모양이 아주 좋게 잘 나왔습니다. 이거 느낌 있는 게 글씨 색깔이 깜장색이 아니고 약간 그 회색 톤도 있고 그러네요. 이게 치아를 많이 보호하려고 노력을 했네. 예, 뭐 읽기가 좀 편안하다는 말씀들을 겉에서부터 많이 디자인 들었습니다. 색깔이 잘 돼 있어요. 일관성이 있게. 예. 예. 그럼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을 좀 하셨었나요? 어머님 뭐 어떤 질문 하셨어요? 저는 질문이라기보다 책에 네.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그 생각하고 계신 거 또한 앞으로 이제 우리 학교가 어떻게 변화해야 될지 우리 아이들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더 중심을 봐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그 우리 세종문화원 원장님 임창철 원장님이 예. 그 인터뷰를 했더니 얘기해 주시는 게 그동안 잘 살아왔으니까 책을 낸 거 아니냐고 또 앞으로 잘 살겠다고 그리고 뭐 멘트로 응원하러 왔다고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고마운 말씀이죠. 원장님 잘 사셨나 봐요. 뭐 애를 썼죠. 이게 살다 보면 흠결이 없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보통 공직에 계신 분들 나오시면 대거 없이 잘 마무리했다 그러는데 그게 굉장히 소극적인 것도 있겠지만은 삶을 살면서 진짜 한 점 부끄럼 없기를 뭐 바라는 마음으로 흠 없이 이렇게 일하려고 하는 것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애를 썼는데 모르겠습니다. 예, 뭐 또 재밌었던 이야기 뭐 없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보면 이제 여러 작가님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추천사를 써주셨더라고요. 아, 추천서. 그 예. 추천사를 보면서 그냥 임전수 원장님이 참 되게 마음으로서 와닿는 감정적인 사람이구나. 그냥 현실적으로 보면 되게 딱딱하구나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정말 아이들을 생각하는 마음, 교육을 생각하는 마음이 되게 깊으시고 감동적인 부분이 많아서 되게 좋았어요.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 그게 이은봉 시인님이 네, 예. 저도 그 글이 뭐 참 어떤 인연이 있으세요? 이윤봉 시인님은 제가 이제 평소에 이제 많이 존경하는 선배님이시기도 하고 예. 아주 오래 전에는 또 그분이 대학에 계시기 전에 네. 중고등학교에 계셨어요. 아, 그래서 교육운동도 동방여고인가 예, 그 예, 예. 옛날에 그 방직 공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아이들을 가르치는 예. 그때부터 아이들을 정말 제대로 키워야 된다는 그런 그 열정이 많으신 분이었거든요. 예. 예, 그리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꺼이 젊은 날의 열정을 불태우신 존경할 만한 선배님이시죠. 그래서 좀 이렇게 제가 마음으로 존경하고 또 따르고 했던 선배님이십니다. 아직도 제가 기억하는 거는 그 시위 현장에 여전히 다니시더라고요. 그러면요 평생을 그렇게 한 시대를 이렇게 바꾸려고 이렇게 사시던 분들이죠. 그 문화부 장관 하신 도종환 장관님도 그 뭐 글을 보냈던 것 같아요. 예, 그분도 마찬가지인데요. 예. 그 시대의 질곡의 역사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교육에서의 그런 아이들이 죽어가는 모습들을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셨던 예. 분들이죠. 그분들을 저는 이제 먼 발치에서 이렇게 존경하면서 따라다니면서 많이 배웠죠. 네. 뭐 도종환 장관님이라고 해야 되나 선생님이라고 해야 되나 시인이라고 해야 되나 저는 그 가끔 형님이라고 하고 또 예. 그 선생님이라고 하죠. 늘 뭐 나이 차이는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지만 예. 그 하늘 같은 선생님이셨죠. 아 그러면은 뭐 개인적인 인연이 좀 있으신가요? 뭐 개인적인 인연이라기보다는 이 교육운동의 선배, 또 예. 교직의 선배, 예. 또 존경할 만한 시인 이런 제가 또 시를 또 한때 매우 좋아하고 했었거든요. 네. 저는 그 두 분하고 뭐 요즘 아주 핫한 세종에서 핫하신 분이지만은 최규진 교육감님도 뭐 이렇게 보내주셨더라고요. 최규진 교육감님 하면 장관님이시죠? 예, 예. 네. 장관님은 아주 젊어서는 도정환 선생님이나 이은봉 선생님처럼 이 교육운동의 큰 선배님이셨고 예. 또 최근 한 10년간은 세종교육청에서 교육감님으로 제가 모시고 정말 아이들을 위한 교육이 뭔가 미래를 위한 교육이 뭔가를 잘 배운 그리고 잘 함께 세종을 읽어왔던 선생님이기도 하고 또 어느 면에서 동지이기도 하고 또 동료이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원장님은 좀 본인 PR하는데 조금 약하신 것 같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제가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또 하나가 우리 사모님하고 그 사위 딸 두 분 이렇게 같이 다 나오셔가지고 뭐랄까요 아빠라고 그러던데 우리 신랑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시면서 이렇게 같이 해주는 모습이 아주 좋았습니다. 예, 뭐 가족들이 늘 뭐 어렵죠. 이 자리를 빌어서 함께해 주신 그 출판 기념회에 오셨던 분들한테 인사말 간단하게 한번 하시겠어요? 예, 정말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인사드립니다. 정말 세종 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이 이 대전환의 시기에 어떻게 변화하고 그 시기에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는 일이 어떤가를 정말 깊이 성찰하고 끊임없이 논의하고 또 논의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고요. 그 일에 저도 최선을 다하려고 이런저런 준비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좀 힘드셨나 봐요. 감기도 드시고.
예, 그러면 우리 오늘 다룰 주제 느린 학습자에 대한 의미. 느린 학습자라고 하는 거는 어떤 뜻이 담겨져 있는 말일까요? 처음에는 뭐 경계성 지능이라는 말로 이렇게 좀 이야기가 됐던 건데요. 보통 뭐 IQ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지능 지수 74에서 80, 71에서 84 사이. 그러니까 특수교육 대상 아이들은 아니고 또 일반 이 보통의 아이들의 속도로 학습을 하는 건 또 아니고 하는 네. 그 법적으로 이제 지적 장애인도 아니고 네. 그다음에 그렇다고 일반인 아이들처럼 뭐 활발하게 학습에 이렇게 잘 참여하거나 하는 건 아닌 그 중간에 있는 아이들 뭐 이런 아이들을 보통 요즘에는 느린 학습자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나라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그 뭐랄까 이렇게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 뜻이 많이 담겨져 있는 그런 워드인 것 같습니다. 이런 친구들에게 우리 방송국 건물 내에도 여기 장애가 있으신 분들 운동하는 시설이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어떤 친구들은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래요. 그러면은 부모님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일반인들이 어렵죠. 있으면. 근데 제가 일부러 얘기해 괜찮습니다. 웃으면서 얘기하고 편하게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는 주변의 환경들도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친구들에 대해서 어떤 사각지대가 있나요? 그러니까 통계청의 통계를 보면 네네. 전체 인구의 약 10% 예. 죄송합니다. 학교 학급에서 본다면 25명을 기준으로 한다면 2명 내지 3명 이 아이들인데 이 그러면 아이들은 꽤 많은 건데요. 꽤 많습니다. 네. 예. 최근 약간씩 더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예. 예. 그 아이들은 일반 학생처럼 학습의 진도를 따라가기 좀 어렵기는 하고 네. 그다음에 특수교육 대상 아이들처럼 특별히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개별화 교육을 한다거나 하는 이런 부분은 좀 속하지는 못하는 그래서 이제 이 학습에서나 복지에서 이렇게 약간 소외된 아이들이죠. 그래서 지원의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아직 법적이나 뭐 이렇게 지원의 체계가 정확하게 좀 갖춰지지 않은 부분들이고 최근에 많이 이런 그럼 이야기를 하고 이런 있습니다. 일들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해야 되는 건가요? 교육부가 해야 되나요? 아니면 지방교육청, 지자체 어떤 곳에서 이런 일들을 주관한다든지 계속 연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까요? 저는 뭐 특수교육 대상 아이들처럼 저는 뭐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와 네. 지자체가 함께 돌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 부처의 협력이 그렇죠. 필요하네요. 예, 당연히 협력이 필요하고 네. 말하자면 이게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국가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국가. 생각. 이게 포괄적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그렇죠. 예. 그러면 어머님은 입장에서는 어떠신 것 같아요? 어떤 어머님들은 장애인들하고 우리 아이가 같이 어울리는 거를 꺼려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그런 시설들이 마을에 들어오는 거를 또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어머니 입장에서는 어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느린 학습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아이들이 정서적인 부분도 있고 학습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 아이들이 지금 급속도로 늘어난다고 보는 게 코로나를 저희가 겪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더 말할 수 있는 시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적어짐의 부분이 있어서 코로나를 겪었던 아이들은 좀 더 이게 심화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저 또한 아이를 키우고 있다 보니까 주위에서 한번 보면 그 아이가 정말 아기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그 아이들을 배제하려고 하잖아요. 네. 좀 더 우위 있게 말하자면 더 잘할 수 있게끔 만들려고 그 아이를 배제한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가 정작 아팠을 때 그 상황을 겪으면 저 또한 마음이 아플 것 같고 이 아이들을 유럽이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한 반에서 같이 수업을 해요. 우리나라처럼 정말 중증 장애가 있지 않는 이상은 수업을 같이 한단 말이죠. 근데 그 수업을 들 때 그 아이들이 서로 배려를 하면서
알려주기도 하고 불편한 거 채워주기도 하고 그리고 그 아이 때문에 수업 분위기가 흔히들 학부모님들 말 수업 분위기가 흐려질 거야 망쳐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아이로 인해서 더 웃을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지긴 하는데 자꾸 그거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함께 같이 이제 으쌰으쌰 하는 부분으로 갔으면 하는 부분이 저한테는 더 큽니다. 저희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장애인들하고 같이 다녔었거든요. 네. 저는 기억은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분리해서 교육하는 상황이 됐는데 우리가 공동체잖아요. 같이 예, 그렇죠. 예. 똑똑한 사람하고 달리기 잘하는 사람하고 예쁜 사람하고 조금 덜 예쁜 사람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데 이제 극단적으로 이제 그 장애가 있거나 지금 느린 학습자 같은 경우에 이런 친구들을 서로 배려하는 모습들이 있어야지 우리가 더 공동체가 풍성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해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학교에서는 어떤 지도를 해야 될까 뭐 이런 것들이 선생님들에게 준비해야 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까도 그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 아이들에 대해서는 국가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우리나라가 영재 학습에 뛰어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 그리고 운동 잘하는 아이들 또 예술에 뛰어난 아이들 그리고 특수교육 대상 아이들에 대해서는 개별화 이렇게 지도를 잘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엘리트들에 대해서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아이들에 대해서도 국가가 제대로 좀 잘 살펴서 아이들의 성장 속도에 좀 잘 맞게 학습에서나 정서의 측면 그리고 생활의 측면에서 이렇게 개별 지도의 프로그램들을 통합 프로그램들을 잘 운영을 해서 이 아이들이 조금 느리더라도 네. 빠르게 그 사회 성원으로서 자기 역할을 하면서 공동체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좀 더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하는 일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도 충분히 맞고요. 일단은 이 느린 학습자를 빨리 발견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부모이면 내 아이가 그렇다는 거를 빨리 인정하기가 솔직히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초등 저학년 1, 2학년 때 정도에 이 부분을 빨리 발견을 하고 학교나 말하는 교육 관련체에서 이 아이들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게 빨리 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제 주변에서 제가 인지되어진 부분 중에는 뭐 느린 학습자보다 더 나쁜 상황인 거겠죠. 나경원 의원 그 자녀분이 그렇고 대전의 그 박성효 시장 그 자제분이 좀 그런 장애가 있으세요. 예. 그런데도 이렇게 본인들이 노출을 하는데 그런 정치인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제도 개선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해주면 어떨까. 그래서 저희 아이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이 우리가 같이 사는 사회에서 더 뛰어난 사람과 좀 덜 똑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같이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사회가 그렇게 바뀌어지는 과정인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한동안에는 우리가 저개발도상국일 때는 굉장히 엘리트들이 필요했지만은 지금은 국가가 좀 더 이렇게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배려하고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사회로 점점 바뀌는 거 아닌가. 예, 뭐 삶의 존엄성이라든가 또는 뭐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나 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인권에 대한 것, 폭력에 대한 감수성들이 사실은 우리 사회가 크게 민주화되고 발전하면서 커졌잖아요. 네.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도 커졌는데 그 아이들을 키우는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느린 학습자에 대한 세심한 지도와 배려, 성장을 위한 이렇게 우리가 방안을 찾고
또 거기에 충분히 지원을 하는 이런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을 하죠. 저는. 그러면은 그런 일들을 학교 현장에서 네. 선생님들한테 이런 일들을 할 수 느린 학습자에 대한 어떤 교육의 과정들 여러 가지가 바뀌게 되려면은 어떤 것들이 필요로 할까요? 몇 가지만 이렇게 보자면 저는 이제 대개 이 느린 학습자라고 이렇게 일컫는 아이들이 학습에서 속도가 좀 느릴 뿐이지 다른 정서적인 이런 부분이나 아니면 이 친구를 사귀는 문제, 네. 그다음에 사회적인 인식의 문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크게 차이 없어요 일반 아이들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에서의 학습 소외는 많은 부분을 아이들을 위축시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쟤는 저것도 못해라는 이런 사회적 인식이 아이들한테 아이들에게 놀림거리도 되고 그렇죠. 막, 네. 그래서 이제 학습에서의 어려움을 겪으면 대개 다른 생활에서까지도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심리적 위축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크지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쉽게 이제 다른 친구들에 다가가지 못하거나 아니면 선생님들도 한 반에 그런 아이들이 이제 두세 명씩 있게 되면 실제 그 아이들을 전적으로 이렇게 개별화 지도를 한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다른 아이들도 돌봐야 되는 상황에서는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세종에서 느린 학습자뿐만이 아니고 특수교육 대상, 기초학력 보강 학생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정책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누가 이렇게 어떤 절차를 활용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책임교육지원센터라거나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제 국가 책임, 국가가 아이들한테 오는 건 학교고 교육청이고 선생님이잖아요. 네네. 그런 이 국가가 명확하게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겠다는 책임을 분명히 하고 통합지원센터를 만든다거나 네. 책임교육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이 보조하는 선생님들, 그러니까 이 담임 선생님을 지원해서 그 아이들을 특별히 좀 이렇게 더 지원하는. 그러니까 아까 아이들이 함께 살아야 된다는 게 있잖아요. 네네. 같이 학습도 하고 따로 또 학습하는. 같이 따로. 네. 예. 그래서 같이 또 따로. 예. 일상의 삶에서는 같이 살지만 특별한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서 따로 좀 특별히 좀 지원을 하는 체제를 만드는 일. 뭐 이거랑 비슷한 비유는 아닐지 모르겠는데 부부 관계도 같이도 살지만은 각자의 공간도 시간도 필요하듯이 예. 그런 거 봐요. 그러니까 학생들도 이렇게 각자의 호흡에 맞춰서 하기도 하고 또 전체가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시간도 필요하고. 그렇죠. 예. 그래서 공동체 의식도 키워야 되고 그다음에 천천히 이 성장하는 아이들은 그 천천히 성장하는 자기 빛깔에 맞도록 천천히 성장하도록 그 코스웍을 만들고 지원을 해주고 그래서 사회에서 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같이 만나는 그게 이제 그 교육이라는 제도나 시스템에서 이제 잘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원장님은 이런 거에 대한 별도의 어떤 특별한 정책이 필요하고 실천 내용들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이죠? 당연하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어머님은 어떠세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네. 느린 학습자들하고 어울려도 괜찮으세요? 어머님은 친구가 네. 똑똑하고 집이 좀 부유하고 그런 친구들하고 뭐 어울리는 걸 원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런 친구들도 친구가 있는 게 괜찮은 건지. 저는 있다고 하면 예.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예. 생각이 돼요. 저희 아이가 그 아이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점은 여러 가지로 있겠죠. 네. 그 아이들의 마음, 성심이 솔직히 느린 학습자라고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서로가 소통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 그리고 아이가 어떻게 보면 친구를 가르쳐 줄 수 있는 나도 우리 학교 내 선생님이 도움을 아니라 제공해주는. 나도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가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친구라고 해서 친구하면 안 돼가 아니라 그런 친구도 있고 정말 너에게 그 반대로 너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친구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이에겐 충분히 그런 친구를 배제할 게 아니라 함께 어울려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진짜 제가 보기에는 일선에서 보면 저희 학교에도 초등학교에도 있고 중학교에도 있는데 이 아이들을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한테 다 주어지는 게 아니라 전담을 해줄 수 있는 보조 선생님이 꼭 그렇죠. 필요한 것 네. 같아요. 네, 그건 꼭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항상 보면 어떤 일에 제너럴리스트가 있고 스페셜리스트가 함께 있어야지 이 일들이 미래로 자꾸 나가는 것 같아요. 네. 예, 원장님 뭐 끝으로 하시고 싶은 이야기 예, 신청곡과 함께 이야기해 주시죠. 우리 아이들은 좀 속도가 빠른 아이들도 있고 느린 아이들도 있고 예술적인 감각이 뛰어난 아이들이 있고 뭐 정말 다양합니다. 그게 우리 사회고 우리 사회 우리 미래의 가능성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아이들이 정말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서로 귀하게 여기는 이런 사회를 만드는 일에 어른들이 책임이 정말 막중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저는 그 아이유의 마음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감미로운 곡이고 그런 마음들이 좀 잘 드러나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느린 학습자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누었습니다. 임전수 원장님이 신청하신 아이유의 마음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